여러분들이 그냥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론과 근거에 대입해서 운동을 했었을 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빠르게 몸이 좋아지실 겁니다. I just wanna be the best at what I know. Better than the rest, just watch me grow. Put me to the test and watch me go. This is my quest, I'ma make it known. They call me obsessive, oh I know. Call me selective with my notes. Call me aggressive with my flow. Call me offensive even though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국대학교에서 운동생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작년에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에서 ICN 보디빌딩이랑 클래식 피지크 프로를 하고 인바에서 보디빌딩이랑 클래식 피지크 프로를 하고 네. WNBF 보디빌딩 프로를 한 정송영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프로가 되실 수 있나요? 사실 저도 보디빌딩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작년에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던 거는 박사를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에 대한 것들을 내 실기에다가 직접 접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많이 아는 사람이 몸이 빨리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느꼈어요. 역시 박사님 같은 대답을 해주시네요. 제가 뭐 공부하는 이유도 나 같은 애들도 뭐 이론적인 거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를 희망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약간 기만. 기만 아니에요. 진짜 기만 아니고. 저희 오늘 운동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어떤 걸 알려주시나요? 요즘에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근비대와 최대 근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근비대 훈련에 최대 근력 훈련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최대 근력 운동이 고중량만을 드는 게 최대 근력 훈련이 아니라 플라이메트릭이라든지 내 몸의 40에서 60% 강도로 폭발적으로 하는 운동도 최대 근력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까지 포함해서 하는 훈련을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하는 부위는 어디가 될까요? 오늘은 하체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송영님이 하체가 진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뭔가요? 처음 할 거는 레그 익스텐션을 할 건데 그 레그 익스텐션을 선피로의 개념으로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선피로의 개념을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선피로의 개념은 메인으로 할 근육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선피로를 하는 건데 이미 선피로에서 고갈을 시켜버리면 안 되거든요. 선피로를 할 때는 뭐 15에서 20회 정도 내가 가볍게 할 수 있는 양을 한 2에서 3세트 정도 진행을 합니다. 휴식 시간은 어떻게 가져가나요? 휴식 시간은 2분에서 3분 정도 휴식을 가져가요. 뭐 사실 휴식 시간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연구들이 있는데 최대 근력 휴식 시간 정도 한 3분 정도까지 휴식을 하시는 거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oe, I ain't gonna lie, life's tough. Try to get by, life's rough. Try to do it right, it's not enough. Even though you try, you still mess up. But I'm still gonna fight for what I love. Still gonna die for what. 보통 보디빌딩 식으로 하면은 휴식 시간을 60초 이내로 가져가라고도 많이 하는데 네네네. 3분이나 쉬면은 좀 긴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지 않은가요? 이게 보디빌딩 식도 사실상 이게 단관절이냐 아니면 복합관절이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해요. 근데 복합관절 같은 경우는 2분 이상 쉬는 거를 권장하고 있고 단관절 같은 경우는 90초 이하. 근데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할 수는 있어. 근육의 힘은 있는데 심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근육을 제대로 활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90초를 권장하기보다는 더 긴 시간을 가져가는 게 더 좋겠죠. 송영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학적인 논문에 근거한 얘기 맞죠? 저는 헛소리는 안 합니다. 자, 지금 또 보시면은 제가 운동할 때 속도가 떨어졌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선피로의 개념을 할 때는 속도가 떨어질 때까지는 하지 않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속도가 떨어졌으면 이미 피로도가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 운동, 내가 타겟으로 하는 운동에 대한 정확한 타겟팅을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활성화만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시점까지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레그 익스텐션 할 때 팁도 좀 있으신가요? 레그 익스텐션 할 때 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발을 안으로 당긴다, 바깥으로 민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으로 당기는 돌시플렉션 한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을 합니다. 돌시플렉션 상태에서 하면은 당연히 앞쪽에 있는 종아리 앞에 정경골근에 대한 활성도 높아지고 결국에는 더 많은 중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운동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운동 레그 프레스를 할 겁니다. 레그 프레스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레그 프레스 하면 뭐 발의 위치, 뭐 각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는 사실 내가 타겟하는 부위가 그날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발의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햄스트링이랑 둔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제 평상적인 일반적인 모노토너스한 자세, 뭐 11자에서 살짝의 팔자 자세가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퇴 4두근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저는 오늘 대퇴 4두를 조금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피로도 레그 익스텐션을 한 거고 이것도 그냥 원래 제가 편안하게 하는 자세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저희 요거 위치도 나한테 알맞는 위치를 찾으려면은 스쿼트 할 때랑 똑같아요. NSC 기준은 견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뒤꿈치가 나와 일직선에 있었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렵다, 이게 내 위치랑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제자리 점프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내가 최대한 높게 뛸 수 있을 만큼 제자리 점프를 해보고 착지를 했었을 때 다리의 위치가 아마 가장 이상적인 스쿼트나 레그 프레스의 위치가 될 거예요. 제자리 점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대충 보면 이 정도가 내 몸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게끔 착지를 하는 거거든요. What I love, still gonna try, I won't give up. Still gonna fight until I've won. They say I'm way too obsessed and I've got nothing left. And I'm not quite there yet, but those words they'll regret. Cause I've got 지금 횟수를 몇 개나 하신 거예요? 지금 가벼워가지고 일단 많이 했습니다. 가볍다고요? 네, 가벼워서 일단 많이 했는데 무거운 것 같은데. 뭐 제가 여기서 또 팁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고중량 운동들을 하잖아요. 세트에 대한 계산을 좀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리프팅도 본 세트만 세트로 포함하잖아요. 네. 근데 보디빌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 이 무게를 할 무게 그 전까지는 몸풀기예요. 그걸 세트로 포함하시면 안 되고 그 전 세트에서 힘을 고갈하면 안 돼요. 그리고 깊이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가동 범위도 나오고 허리에 대한 부담이 없거든요. 지금 정도의 무게는. 그래요? 가동 범위도 최대한 깊게 가져가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왜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죠? 저는 힘들지 않아요. 그냥 가까이 간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중량을 좀 더 올려서 10RM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4세트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메인 세트가 한마디로 4세트. 40개. 그렇죠. 메인 세트는 40회 정도만 하는 거죠. 송영님은 몇 회 몇 세트 정도가 워밍업이세요? 저는 한 3, 4세트면 워밍업이 끝나요. 어. 이 자세를 내가 고중량을 다뤘을 때 근육에 대한 무리가 한 번에 갑자기 오지 않게끔 할 정도. 말 그대로 몸풀기? 그냥 몸풀기. 운동 전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저항운동 관련돼서 유명한 박사 분이 있어요. 이즈라텔 박사라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스트레칭을 그렇게 좋아하시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라이브 할 때 물어봤어요. 보디빌딩 스트레칭 많이 필요한가요? 그랬더니 그냥 내가 하는 부위에 ROM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 부위와 가장 비슷한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ROM이 안 나온 운동들은 추가적인 스트레칭을 통해서 그 ROM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은 결국에 완전한 가동 범위가 나왔었을 때 최대의 효율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something left, and I'm not giving in. I will not let them win. I won't stop till the end. No. 저희 세 번째 운동은 뭔가요? 세 번째는 얼터네이트로 런지를 진행할 겁니다. 저희가 이전에는 금비대 횟수로 했잖아요. 8에서 12RM 미만으로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6RM 미만으로 할 거예요. 약간 최대 근력 형태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비대랑 최대 근력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그 최대 근력도 가져가고 금비대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의 프로그램입니다. Been through some injuries, mentally. 바벨 런지 할 때 팁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자, 바벨 런지 팁도 사실상 저희가 보폭이잖아요, 결국에는. 네. 저희가 붙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확실히 둔근에 대한 개입도가 높아지겠죠. 넓은 보폭으로 하는 경우는 네. 앞쪽, 뒤쪽 사실상 거의 한 4대6, 뭐 6대4 정도를 먹는 거기 때문에 큰 힘을 쓰기에는 사실상 지금과 같은 런지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게 좋고 힘만 타겟으로 하겠다 하면은 고립형으로 이 전처럼 하시는 걸 추천드리죠. Physically studied them religiously, so I don't repeat history. And people won't admit to me they don't want a victory. Bad enough to get a C, they'd rather just go leave it be. And this journey I've been. 저희 네 번째 운동은 뭔가요? 네 번째 운동은 최대 근력 훈련으로 점프 스쿼트를 할 겁니다. 최대 근력 운동이라 함은 운동 단위 동원이 높은 훈련을 최대 근력 훈련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고중량을 치면은 운동 단위 동원이 높겠죠. 그 무게를 들기 위해서 막 신경적인 막 전달, 근육에 막 이렇게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좀 저중량인데 폭발적으로 하는 운동도 운동 단위 동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플라이매틱 트레이닝을 해주면은 최대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NFL이라든지 여타 알고 있는 외국계 프로 선수들은 이러한 플라이매틱 트레이닝을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점프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무릎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중량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가장 좋은 중량은요, 이제 내가 운동을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내 원RM의 40에서 60% 정도를 설정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100kg가 스쿼트가 원RM이다 그러면은 40에서 60kg으로 한 5에서 6회 미만으로 해주시면 되죠. On since 13, working hard and learning, never stopping searching. Yeah, it's burning. All this passion hurts me. I took action working, writing down these words. No, I'm not okay. I just wanna be something. I don't wanna be nothing. Living all alone. No, I'm not. 평소에는 하체 운동하면은 운동 시간이 어떻게 되세요? 저 1시간 20분? 1시간 20분이면 다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길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일주일에 2번 하체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길게 하면은 저희가 얘기하는 지연성 근통증이 너무 오래 가서 일주일에 2번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운동 수용력이라고 이만큼의 운동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그 운동 수용력이 늘어나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2시간을 해도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1시간 반을 해도 꽉 차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누가 2시간 한다고 내가 2시간 할 필요 없고 나한테 맞춰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 자세가 굉장히 특이하신데 이게 5번째 운동인가요? 네, 이게 마지막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GHR이라고 네. 글루트 햄스트링 레이즈예요. 근데 이 운동 뭐 NFL 선수들이라든지 그 NBA 선수들이 아마 하시는 것들을 인스타나 뭐 이런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자체가 후면 사슬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이에요. 저희가 뭐 후면 사슬이 약해가지고 나쁠 건 1도 없기 때문에 후면 사슬을 강하게 해주는 운동을 하나 추가를 한 거죠. 많은 그 스포츠 트레이너나 좀 유명하신 그 학자분들이 저 레그 컬을 별로 추천하진 않아요. 기능적으로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운동 중 하나를 레그 컬로 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GHR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힘도 세지고 힘이 세지면 결국에는 근비대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제가 보니까 격투기 선수들도 GHR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파워를 쓰는 선수들은 거의 이 운동을 많이 해요. 근데 항상 뒤에 누가 옆에 잡아줘야 되나요? 원래 이걸 잡아주는 게 있는데 그게 없을 경우는 이제 운동 파트너가 잡아주던가 아니면은 거기 운동하고 있는 분한테 잠깐 이쪽 와서 앉으라고 정중히 얘기를 하면은 거의 앉아주시더라고요. 대부분 앉아주는 거 맞나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부탁하니까 앉아주시더라고요. 네. 앞에 분 잘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처음 만났습니다. 잘 잡아주시는구나. 이게 외국 스타일이라 그런지 이렇게 두루두루 이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친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기구 사용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아, 이걸 해보시면은 친구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이게 잘하시는 분들 팔을 올리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가슴에다 대고 하겠습니다. Right, I'm just barely getting by, but I'll tell you I'm just fine, so you leave me alone. They say I'm way too obsessed and I've got nothing left, and I'm not quite there yet, but those words they'll regret, cause I've got something left and I'm not giving in. I will not. 네. 뒤에 분 같이 운동한 소감이 어떠세요? 앞에 분하고 우정이 많이 붙어졌나요? 방금 대표가 됐습니다. 이 운동이 햄스트링 운동이잖아요. 네. 이게 내 몸을 앞으로 멀어지게 하면 멀어질수록 햄스트링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한 3-4개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다 보면 힘들어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 몸을 조금 더 내 몸 쪽과 가까이, 맨 처음에는 멀리 시작했다면은 조금씩 내 몸과 가까이 들어오면은 수행이 계속 가능합니다. 형, 잠깐 좀 놔줄래? 나 지금 많이 아파. 자, 저희 이렇게 해서 하체 운동 마쳤는데 네. 보시면 하체 벌크가 상당히 좋으신 편 같은데 이렇게 벌크를 크게 키우는 추가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운동을 잘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 꾸준히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꾸준히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내 프로그램을 변화시킨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해서 무언가 내 운동에 추가적인 노하우를 뭐 첨가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동을 좀 꾸준히 진행해 주시면 모두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요즘 몸 좋아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막 중량을 많이 들고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론과 근거에 대입해서 운동을 했었을 때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 꾸준히 하는 거는 그 효율을 내기 위해서 꾸준히 하면서 그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방법들을 찾으라는 거지, 일단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아까운 시간들을 많이 날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못 만들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최대한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2번 운동하고 3번 운동할 거 한 번 줄이고 그 시간에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내 프로그램도 한번 짜보고 내 운동을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러면 정말 빠르게 몸이 좋아지실 겁니다. 역시 박사님 겸 교육이사님다운 말씀이셨네요. 그럼 오늘 하체 운동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